네, 성공 마감 전략 2부의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쌀쌀함과 함께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유난히 이번 주 하이초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시간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겨울이니까 추위와 함께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날씨는 춥더라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그 수익률만큼은 따뜻하게 온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분의 든든한 마감 파트너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감 전략은 저희와 세워보시죠.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네, 오늘장 랭킹5 시간입니다. 증권매는 어떤 키워드에 지금 이 시각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키워드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흔들림 없는 편안함. 그 실적이란 키워드로 움직이네요. 5위 콘텐츠 엔터 줍니다. 자, 동장군이 왔습니다. 한파 관련주에 더욱더 주목도를 높여야 될까요? 오늘 도시가스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위믹스의 운명, 위메이드 그룹주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공방전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심사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메이드 3위에 올라와 있고요. 싸늘한 부동산 시장, 희망의 빛이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오늘 강합니다. 2위 건설주입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 암울한 전망 나오는데 수급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목도 높여야 될까요? 1위 반도체주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슈가 주목도가 높고 그리고 업계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위메이드 이 키워드 3위에 포진시켜 주셨거든요. 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심리 기일이 12월 2일 정말 빠르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더라고요. 네. 기대감을 가져도 될지 오늘 자리에서 나오는 빨간불과 함께 시장의 반응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될까요? 네, 급하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이게 날짜가 결정되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네네.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까요? 네, 일단 12월 8일이 이제 정리하는,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시킨다고 한다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12월 2일 날 이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 전에 결과를 알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뭔가 빠르게 진행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러면은 혹시나 가처분 인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가 안 되는 거죠. 유지가 되죠. 네. 그러면은 그때 주가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살아나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인용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대로 수순대로 그냥 상장 폐지 절차를 밟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렇죠. 게다가 저희가 좀 잊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지금 관련돼서 유메이드 입장 쪽에서 재무제표로 안고 있는 상황들은 지금 코인 관련된 쪽에 갖고 있는 자산 코인 유닉스에 대한 부분들이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부채로 잡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 네. 그럼 재무 구조에도 타격이 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성장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재무적인 구조 측면에서 그렇고 말 그대로 직격탄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네네.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것 자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한가에 들어가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이유의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뭐 변수는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게 그러면 국내는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거래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만약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이에 네. 법원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바이낸스나 네. 이런 쪽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주 위축된 상황들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죠. 이제 해외 쪽에 거래하기 위해서는 또 계정이 바꿔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또 복잡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그보다는 차선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유메이드는 일단 지금 같은 결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가처분 소송에 대한 약간 승소 쪽이 오히려 좀 가장 좋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근데 드는데 이게 배정된 그 부서라고 해야 될까요? 민사 50부 여기가 예전에 관련된 안을 처리했던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기각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네. 요 점도 약간 리스크 요인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네, 그것도 근데 과거에 그랬다고 이번에는 또 똑같이 그러느냐라는 쪽은 아닐 수가 있겠죠. 네네. 네, 그렇긴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에이, 설마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빠르게 악재로 작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불안감이 좀 더 커져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이 상황 쪽에서 유메이드를 그냥 그래, 다 잘 될 거야 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부담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물론 가격의 낙폭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대응할 수 없는 손해폭을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위험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쪽에서 조금이라도 혹시나 요거는 좀 챙겨놨다가 혹시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대응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구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위메이드 관련된 이슈 좀 챙겨봤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부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각에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네요. 건설주 올라와 있는데 자 일단 개별적인 호재를 아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소형 건설사주의 주가 탄력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오늘이기 때문에 요점부터 질문 드릴게요. 어떤 부분으로 이러한 탄력도는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부동산 그 업황 안 좋다는데 왜 이렇게 가요? 중소형 건설수가? 그러니까요. 네. 수주 잘했다라는 것도 이전에는 모멘텀이 없었다가 또 그렇게 강하게 반응이 나오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저도 그러면 안 되겠죠. 돼요, 안 예. 돼요. 요즘 보니까 코오롱 글로벌. 네. 네, 이게 거의 시장을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동부건설 이 두 네. 가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펀드멘탈 상으로도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저평가를 받다가 이제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네옴시티 관련된 쪽에서 움직이는 거야라고 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랑 실적 따져보게 되면 건설주 치고는 비싼데 네.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만약에 제조업 쪽의 상황으로 비교해 본다. 그렇게 싼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비싼 수준이 아닙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체력은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쪽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올라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네옴시티가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저평가가 해소되는 모습들이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태영건설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 회사의 대주주가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예요? 네, 사모펀드다 보니까 한때 동부건설 어려웠었을 때 그때 이제 인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네. 구조조정을 하고 꽤 그래도 똘똘한 회사로 나왔었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3분기에 대거 적자로 실적이 발표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또 그렇게 거래가 많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밀리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그 정도로 동부건설이 약한가? 특히 이제 브랜드는 뭐 센트레빌 네. 이런 거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약한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회사 측에서 안 되겠다. 좀 이거는 너무 우리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발표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7조 9천억 정도 갖고 있는데 수주잔고 갖고 있는데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각받아서 이틀째 강한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건설주를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조금 큰 카테고리로 뭐 금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자산 관련해서 위축된 우려가 풀렸다라든가 이렇게 큰 틀로 뭐 네옴시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 세부적인 요인에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 조금 안타까운 게 네. 건설주가 그렇다고 실적이 지금부터 뭐 큰 폭으로 꺾이는 건 아닙니다. 몇몇 회사들 빼고는 여전히 실적 흐름들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공급 물량은 계속 이번에도 12월 달에 공급 물량이 꽤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네, 업황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미분양이 한 4만 가구 되는데 물량도 한 4만 가구 나온다. 이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 분양을 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지금까지 공급 기조는 유지가 됐다. 그러면 건설사 실적으로는 예전에
청약받은 분들과 함께 그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적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하. 그런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더 많이 하락한 쪽이 중소형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PF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맞아요. 그런 또- 말들 많이 나왔어요. 네. 아니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자금이 없어서 롯데케미칼이 예, 하여튼 근데 이게 약간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제스처가 나오는 그런 흐름과도 그렇죠. 연동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CD 금리나 채권 금리가 여전히 CP 쪽에서는 높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래도 좀 안정되는 것 같은데 근데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빠른 회복력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정도. 이 회사들 망하는 거 아니야? 뭐 내년 가게 되면 건설사 한 대여섯 개는 망한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했던 게 가장 먼저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이 지금 많이 빠진 것 때문에 회복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업황이나 분위기가 좋아야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아, 그럼 근데- 오늘 대형주가 가길래 좀 다르게 봐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너무 간 추측이었을까요? 네, 그래서 건설주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업황입니다. 업황이 좋아야, 그러니까 물론 뭐 대형 건설사 또 중소형 건설사 또 해외 쪽에 강점 있는 건설사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 어느 정도 국내 기반의 업황이 안 좋은데 이를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게 되면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네. 라는 쪽에서 급하게 하락했던 부분에 되돌림이 나오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또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아주 극심한 저평가에서 저평가로 올라오겠죠. 근데 그 다음에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그 다음에 회복이 좀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텐데 그 정도 라인 수준까지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게 아니냐 한쪽에서 너무 또 긍정적으로 대응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GS건설 같은 경우 주택 비중이 높은데 오늘 올라서 좀 주시했는데 이게 MSCI 편출하고 연관된 이슈로 그런 봐야 것도 될까요?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서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래도 네네. 오일머니 쪽에서 조금 뭐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또 일련의 기대감들 네네. 이게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도 뭐 저평가 영역들이 충분한 회사들도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하지만 이게 추격 매수에서 어떤 추세 강한 모습들을 기대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확인할 게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이라고 점점점 이렇게 건설 섹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 하나 더 볼게요.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한 쪽이다 보니까 오늘 이쪽은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가장 높게 1위 자리에 키워드로 올려놓으신 쪽이 바로 지금 보이는 반도체주입니다. 사실 뭐 초반 대비로는 뭐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약간은 둔화된 지금 오후긴 하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른 신호가 나온 건지 어제 워낙 막판에 강했기 때문에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수급적으로 올라왔던 게 지금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네. 신호탄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반도체 쪽을 가장 왜 위에 올려놨을까요? 왜 올려놓으셨을까요? 시청률. 아, 그렇다면 무언가 좋은 종목, 키포인트 아무 데서 얘기 안 한 그 정보 지금 들려주세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예를 들어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가 다시 또 6만 3천 원대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고가 때 네. 이거 이제 안착해서 새로운 자리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쪽인데 당연히 업황 반영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늦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하락세로 전환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는 물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 특히 SK하이닉스 내년 가게 되면 적전한다. 뭐 적자도 뭐 200억이 아니라 몇천억 대로 적전한다. 네. 불안하죠. 근데 이게 적자가 회계상의 적자가 있고 순현금상으로 진짜 적자가 돼서 좀 시장이 회사가 좀 부진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회계상의 적자입니다. 아, 그러면은 투자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봤을 때는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표인 건가요? 일반적인 경우로 이제 지난 작년 실적까지 계산해 봤을 때 약 한 매출 40조 대 네. 그리고 영업이익 한 10조 원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KPX 투자가 들어간 부분들이 상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빼고 나게 되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KPX가 없다고 했었을 때는 영업이익 한 20조 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확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런 때 이제 계속 KPX 투자를 좀 감가상각하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내년도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상황이고요. 네. 내년에 만약에 1조 적자다. 9조 흑자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쪽에 어떤 회계상의 문제 쪽으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그쪽에 또 올인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그렇다고 또 반도체 안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유지가 되는 관점 쪽에서 성과가 나왔었을 때 지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쪽에서 꾸준한 성과되는 소부장 쪽은 업황에 상관없이 업황보다도 꾸준한 변화를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권으로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부장 가운데서 좀 콕콕 집어주실 종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습니다. 몇 번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뭐 네네. ISC나 원익 QNC 정도는 계속 확인하고 보자. 이쪽이 지금 실적이 떨어지는 속도도 그러니까 눈높이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꿋꿋합니다. 이런 쪽은 오히려 더 성과가 나아지게 되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큰 틀에서 살펴본 키워드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원픽은 어떤 키워드에서 어떤 종목으로 고르셨을까요? 네, 건설주를 그냥 관망식으로 봤는데 네, 그럼에도 아까 점점점 하셨잖아요. 네, 그냥 넘어갔네요. 종목도 얘기 안 드리고. 네, 근데 아,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양은 계속 되고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여기서 그러면 건자재 쪽도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 중에 한 종목 중에 삼목에스폼이 있는데 알루미늄 폼 관련된 쪽이죠. 이 회사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영업이익이 240억대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약간 이거를 좀 돌려서 실적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대주주가 이제 앞으로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기업 구조가 바뀌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게 되면 실적 좋은 거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멈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실적 확인과 함께 레벨업은 계속 시도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지금 지금 가격대 한 2만 원대 초반대 부근 정도쯤에서 눌림목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2만 7천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 순저가는 18,5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초점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대표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